네, 어제 우리 국민들은 그야말로 긴장과 기대감 속에 남북 정상회담을 바라보았습니다. 남북의 두 정상이 손을 맞잡는 순간 역사적인 장면을 취재하던 기자들 역시 같은 심정으로 함께 환호하고 박수를 쳤다고 하는데요. 네, 남북 정상회담의 취재 뒷얘기 이재동 기자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취재한 취재진들의 숫자부터 상당했다고 하던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됐던 겁니까? 네, 청와대가 지난 24일 기준으로 이번 남북 정상회담 취재를 위해 등록한 기자 숫자를 밝혔었는데요. 41개국 460개 언론사에서 2,850명의 언론인이 취재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제와 어제 이제 현장 등록도 취재 인력도 받았거든요. 그런 네. 것까지 다 숫자를 합하면 최소 3,000명을 넘기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이 같은 숫자는 2000년과 2007년 1, 2차 남북 정상회담 숫자 취재 인력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렇군요. 1차 때가 1,000명, 그리고 2차 때가 1,700명 정도 됐는데 이제 뭐 그 사이에 언론 매체 수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2배 가까이 취재 인력이 늘었고 단적인 예로 또 하나 비교를 해보자면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 우리나라를 찾은 그리고 우리나라 그 내외신 취재 인력이 약 3,000명 정도였거든요. 그것과 맞먹는 인원이었습니다. 그만큼 뭐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많은 취재 인력을 또 수용을 하다 보니까 그 일산 킨텍스의 메인 프레스 센터가 차려졌습니다. 약 뭐 축구장 한 개 크기 정도 규모의 기자실을 마련한 건데 뭐 기자실을 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철저한 검문 검색도 이뤄졌고 또 네네. 곳곳에 이제 폭발물 탐지견을 데리고 다니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연합뉴스 TV 취재진도 약 수십 명 정도 특별 취재단 규모를 꾸려서 남북 정상회담 하루 전부터 그곳에 이제 상주를 하면서 매시간 현장을 중계하면서 그렇게 상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네, 얘기만 들어도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었던 것 같은데요. 일산 프레스센터에 모인 기자들은 정상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굉장히 주목을 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프레스센터의 앞쪽 무대 대형 화면을 보시면 양 옆으로 대형 스크린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제 그 스크린을 통해서 취재진들이 판문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제 전달을 받고 그러고 있는 건데요. 3,000여 명의 내외신 기자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상당한 규모였는데 그 많은 눈들이 두 정상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회담을 지켜봤습니다. 특히 어제 오전 9시 30분쯤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손을 잡는 순간 취재진들 역시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는데요. 판문각에서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오는 순간부터 이제 취재진들이 웅성이기 시작했고 취재진들 역시 큰 박수와 환호로 남북 정상회담에 감동을 같이 느꼈습니다. 어제 뭐 박수가 사실 여러 번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 만날 때도 그랬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제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같이 양 정상이 손을 맞잡을 때도 박수를 치고는 했었는데요. 그만큼 기자들 역시 뭐 어제 남북 정상회담의 감동을 아무래도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대로 느낄 수밖에 없었고 또 뭐 여러 아무래도 그 정상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곳에 있는 프레스 센터를 방문한다는 얘기까지 들렸는데요. 근데 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밤늦게 이제 대통령은 오지 않는 걸로 결정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전했고요. 뭐 뒷얘기를 잠깐 전해드리자면 이제 뭐 퇴근이 늦춰지지 않은 걸 이렇게 확인을 한 기자들이 이제 가슴을 쓸어내리는 웃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특히 이제 외신들의 열기도 상당히 뜨거웠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특히나 일본이나 중국의 취재 열기가 상당히 뜨거웠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북한과 특수관계에 있는 일본과 중국 취재진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뒤에 이제 방송사들이 중계를 하기 위해서 간이 무대가 설치돼 있었는데 그 무대를 배정받지 못한 일본 취재진들은 그 옆에 다른 방송 장비들을 설치해 놓고 또 따로 실시간으로 각국으로 그렇게 중계를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그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응이 궁금했나 봅니다. 근데 이제 그 프레스 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취재진들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 취재진들을 상대로 또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이번 정상회담을 어떻게 바라보냐 뭐 그런 질문들을 던졌고 사실 뭐 국제 행사를 가보면은 저도 뭐 2월달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취재를 하긴 했지만 왜 취재진들 사이에 각국 취재진들 사이에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뭐 그 나라의 반응이 이제 궁금했던 건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 취재진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일본과 중국의 반응을 물어보기도 했고요. 네. 이제 그런 모습들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었고 특히 이제 외신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그렇게 만나는 모습이 아무래도 그런 파격적인 모습이다 보니까 직접 휴대전화를 꺼내서 그 화면을 찍으면서 이렇게 사진을 담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또 남북 정상뿐만이 아니라 북한 수행원들의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어떤 모습이 취재진의 시선을 가장 사로잡았나요? 네, 어제 회담 가운데 눈에 띄었던 대목 가운데 하나는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둘러싼 북한 경호원들. 네, 북한 경호원들 모습이었습니다. 뭐 북한 경호원들 취재진들 사이의 반응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처음 이제 경호원들이 보였던 게 오전 회담을 마치고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북측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차량을 타고 갔는데 그 예. 차량을 12명의 경호원들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빼곡히 둘러싸서 네. 철통 경호를 벌였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차량이 움직이면은 V자 모형으로 저렇게 경호원들도 같이 뛰어가는데요. 속도가 빨라져도 네. 저렇게 계속해서 네, 네. 그 진영을 흐트리지 않고 저렇게 달리는 모습이 상당히 눈에 띄었고 오후 4시 반쯤에 이제 식수를 심기 위해서 다시 그 남측으로 내려오는 김 위원장이 남측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때도 저렇게 차량을 둘러싸고 뛰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뭐 저런 모습이 일단 뭐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보였고 또 북측 취재진도 판문점에서 같이 그 남측 취재진과 마찬가지로 취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같이 취재를 하다 보면 취재진들 사이에서는 포토라인을 설치해서 이제 동선이 겹치지 않게 예. 왜냐하면은 카메라나 사진기로 정상들의 모습을 찍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누군가가 지나가다 보면 아무래도 취재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보통 저희 큰 이벤트가 이슈가 있을 때는 취재 라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취재를 하는데 아무래도 남북이 섞여 있다 보니까 저희 남측 카메라 사이로 북측 취재단이 지나가기도 하고 예. 또 되게 큰 결정적인 하필이면은 예. 그런 결정적인 장면마다 그런 북한 취재진들이 네. 카메라 동선에 이제 포착이 돼서 또 그 기자들이 또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뭐 예.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됐던 장면은 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 그 중앙당 제1 부위원장 모습이었는데 어제 김 위원장의 동선에 항상 옆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판문점 선언 서명식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뭐 식수를 심을 때 그 제막식에서도 그렇고 항상 그 옆에서 이제 보좌를 하면서 사실상 북한의 비서실장의 역할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기자들은 해석을 했고요. 저번 평창 올림픽 때도 방남을 했는데 이번 판문점 정상회담 때도 그런 참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역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 정책의 핵심 라인 아니냐 이런 네.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리설주 여사가 참석하느냐 상당히 관심이었는데 참석에 대한 사실은 언제쯤 공지가 됐던 겁니까? 상당히 늦게 공지가 됐었습니다. 사실 네. 취재진들 사이에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많은 질문을 했던 게 바로 북한 리설주 여사가 이번 정상회담에 참석을 하는지 여부였는데 어제 이제 만찬 4시간을 앞두고 약 이제 3시쯤에 청와대에서 리설주 여사가 참석을 한다 이런 전격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북한의 그 최고 지도자의 부인의 역할은 상당히 미미했었거든요. 예전 1, 2차 남북 정상회담 때도 여사들의 해동은 이루어지지가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리설주 여사가 그 정상회담 만찬에 참석을 했고 우리 김정숙 여사도 1층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런 리 여사를 반갑게 맞이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북한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 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의 나이 차이가 35살 정도 납니다. 그런데 우리 뭐 김정숙 여사 그런 나이 차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게 예. 뭐 유쾌한 정숙 씨 이렇게라도 부르잖아요. 네네. 그만큼 되게 활발한 성격을 보여주면서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분위기를 띄우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의 취재 뒷이야기 이재동 기자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